영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위대한 전승의 치료를 맞이한 우리 인민과 군대는 가열한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군사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쟁 초시기부터 미제는 저들의 공중우세를 믿고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해서 전선과 후방, 공장과 농촌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공중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항일무장투쟁 시기 법용청으로 일제히 비행기를 싹돌군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적비행기가 달려들면 대피만 할 것이 아니라 저공으로 비행하는 적비행기들을 적용무기로 싹돌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8월에는 사리온의 경암산에 하륙진지를 설비하고 적비행기를 싹돌고는 시험을 해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은 이렇게 달구지 바퀴 위에 중기관총을 올려놓고 360도로 털면서 적비행기를 사냥한 결과 이틀 만에 적기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천 경험을 쌓고 그 우월성을 학중하신 데 기초하여 1950년 12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어 전반 쪽 부대들에서 비행기 사냥군조를 강범히 저지하도록 하시었고 그 전투 적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세계 그 어느 나라 군사 교범에도 없는 우리식의 새로운 전법, 유명한 비행기 사냥군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됐습니다. 비행기 사냥군조를 조직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에는 적 비행기 속대를 격추하면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사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되면 큰 나라들보다도 영웅이 많아진다고 하면서 이를 시비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약 우리에게 영웅이 1000명 난다면 미국놈 비행기가 3000대 떨어지지 않는가? 조선 사람이 다 영웅이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이자들의 시비를 단번에 일축해버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의 용감한 비행기 사냥군조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각종 저격무기로 적 비행기들을 격추해서 공중 우세를 자랑하던 미제의 고만한 콧대를 꺾어놓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식의 위대한 주체 전법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내리막길을 열어놓은 영웅군대, 영웅인민으로 되었고 우리 조국은 세계가 경탄하는 영웅의 나라로 존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이민위촌 일심단결 자리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복음으로 들어쥐고 나가자.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의 투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경제 유로 부문에 보내줄 각종 대상 설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제품이 질재고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한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을 심각하게 토론하면서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동해가지고 기계 설계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 또 이에 따라서 산하 공장 기업소들이 기술 공정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연관 단위들과의 협동 문제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원인을 찾고 대상 설비들이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부분에 역량을 보강하고 연합기업소적인 인재들을 새롭게 선발해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몫을 다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지금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계들이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 산소열법 연관의 선처를 이용한 주강품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서도 역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운용자들이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발전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공장의 얼굴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지금 온 공장이 지금 달라붙어서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목, 세목씩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기능공들이 견습공들을 한 명씩 맡아서 집중적으로 견습을 주고 있습니다. 라남 탄광기계 연합기업소에서도 기술 규정과 표준 저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머리를 받고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폭우로부터 농작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폭우 피해를 받은 농작물들의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들에서는 기술 일꾼들과 특히 농물관리공들을 비롯한 이 기능공들을 총발동해서 현재 침수됐던 논들에는 2 내지 3일간 논물을 말렸다가 살균제들을 분무해줘서 농작물 뿌리쏘금병이나 이 각종 병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 2, 3일 이후부터는 각종 영양제들을 분무해줘가지고 농작물의 비답성을 최대로 높여주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그걸 높여서 이지부터 논물 온도가 올라가는 데 맞게 포화식 물대기나 간단 물대기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해가지고 논뼈 생육에 유리한 생육 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장마에 우리 농장에서도 이 논뼈 생육에 죽지 않은 부종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장 논토양은 해야성 충족지 조습 논토양이기 때문에 이 해마다 7, 8월 달이면 그 뿌리 쏘음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방법에서 간단 물대기 방법과 포화식 물대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또 이 농장에서 논물관리공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학습을 바로 시켜가지고 매 포전별 필지비율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침수됐던 포전들에서 물이 다 빠진 조건에 맞게 보르도 용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살균제들을 분무해주고, 또 기상 조건에 맞게 2, 3일 지나서 성장 촉진제로서 미량 원소 비료들을 입덧 비료로 주고 있습니다. 숙천군에서도 침수됐던 논밭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숙천농업대학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농작물들의 용량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이 한 30여 정도 침수됐습니다. 물빼기 대책을 세워서 10시간 내에 물을 다 뻗고 지금 용량 관리에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침수됐던 논뼈는 병 감염률이 높고 비답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살균 능력과 용량 활성 능력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대풍1호와 같은 식물 용량 활성액을 2일에 1차씩 3회 이상 입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를 포화수식으로 해가지고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라손시 수채봉 수산사업소 하회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에서는 병해충 구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과학적인 논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각종 용량액 시비와 논김매기를 실속 있게 해서 논뼈들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 4일 18시부터 7월 5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14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2,760여 명이 완쾌됐으며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7월 5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75만 9,770여 명이며 99.914%에 해당한 475만 5,690여 명이 완쾌되고 0.084%에 해당한 4,0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74명이며 치명률은 0.002%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6월 중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5월에 비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일에 감염률이 처음으로 높아진 것으로 됩니다. 특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아시안 나라들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 중 현재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6월 초에 평균 2만 명 정도였던 하루 감염자 수가 6월 말에는 13만 명 개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염병 전파율이 6월 초일에 10배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8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6월의 전염병 상황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6월 말에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전염병 전파율은 근 8배로 높아졌으며 칠레와 콜롬비아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에서 25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1만 7,841명의 새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70%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도 최근에 들어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는 감염률이 2월 1일에 최고 지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매일 1만 5천 내지 1만 7천 명의 새 감염자가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타이,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5,612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6만 3,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오스트랄리아에서 며칠째 지속되는 폭우로 큰 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시드니시에서는 지난 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지방이 터져서 도로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큰 물로 3만 명의 주민들에게 서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토주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빙하 얼음 벼랑이 붕괴됐습니다. 얼음 벼랑이 붕괴되면서 눈과 얼음 돌 사태가 일어나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빙하 얼음 벼랑은 해발 높이가 3,300m 이상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기온은 1년 내내 0도씨 아래였지만 최근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약 10도씨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심장 근육 조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용 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심장마비가 오면 핏줄이 막히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일부 심장 근육이 사멸되어 생명에 위험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된 이 치료용 계에는 손상된 심장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 줄기세포들이 들어있어 환자의 심장에 주입된 후 2주일 동안 생존하면서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은 심장뿐만이 아니라 손상된 인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3, 4일 동안에 급격히 올랐던 기온이 오늘 저선서의 북부로 천천히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날씨는 여전히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기온이 가장 높았던 5일까지의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평균 30.3도로서 평균보다 3.3도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평양시에서만도 오늘까지 낮 최고 기온은 매일 30도 이상으로서 평균과 지난해보다도 높았습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한결 약해지겠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해안 중부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산, 서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 북부 내륙,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7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초아울이 서서입니다. 서서는 24절기 중에 11번째 절기로서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뜻인데 여름철에 가장 무더운 날인 대서와 쌍을 이루는 절기라고 해서 일러오는 말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7월 7일이나 8일에 듭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조선소의 북부로 천천히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폭우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북도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북부쪽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폭우주의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폭우와 함께 센 바람도 불게 되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평안북도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부는 것으로 해서 센바람 주의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특히 령촌과 온천, 령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최근에 내리는 폭우와 많은 비는 센 바람을 동반해서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2월 말에 들이닥친 많은 비로 해서 이미 침수됐던 밭들에 대한 피해 시기를 빨리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제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앞으로 큰 물과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강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리어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후리어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저선동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특히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9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로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